안녕하세요. 주거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고 제가 여러 차례 영상도 촬영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 바로 이제 원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10만원으로 잡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새롭게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기사 하나 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신규 원전 건설에 115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등 3사와 협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8일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등과 최소 800억 달러, 약 11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대형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카메코, 블루필드 자산관리 이런 것들과 지금 협약을 맺어서 자금 조달을 지원을 하고 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자로를 사용하는 발전소 허가 취득을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계획은 수십 년 만에 지금 미국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정책 중 일환으로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미국 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방사성 폐기 문제는 비용 상승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신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아직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는 결국에는 이제 전력, 그다음에 AI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결론은 이제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까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원전 찬성의 이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확대 지지 59%다라는 기사가 이제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찬성률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이 59%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력 수요가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다른 에너지원도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탄소, 지금 완벽하게 아리백으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런 에너지원을 찾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이 정력 생산량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이런 생산량을 좀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크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AI와 관련돼서 계속 맞물리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어요. 죽은 원전도 되살리는 AI다.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서 전력을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빅테크 구글이 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가동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서 무려 25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구글은 615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24시간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인프라 시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결국에는 AI인 거예요.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원전 수요를 계속적으로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구글과 미국 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가능성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단순히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중단됐었던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규 원전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 이런 이슈도 있죠. 마스가에 이어서 마누가, 마스가는 조선이고 마누가는 원전이죠. 그래서 이제 원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미 원전 조선 투트랙 협력 부상 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이은 원전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좀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설계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앞서도 보셨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전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만 해왔지 시공이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었었던 건설을 했었던 이력은 지금 수십 년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기업들에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상 중국, 러시아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제 한국 초이스가 그러니까 이 선택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PC 이제 설계, 조달, 시공 모두가 다 가능해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가능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미국 대형 원전 첫 기본 설계 계약을 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관련돼서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원전을 계속 봐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전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돼서 이제 중간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 이제 대형 원전과 SMR 원전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가스터빈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7만원 이전 9월 달에는 이제 7만원 돌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7만원을 돌파를 했고 또 수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 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7만원 돌파를 만들어냈었던 주역이 누구냐? 외국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수급 주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목표가 우리 10만원 잡고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만 7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10만원까지 일단 끌고 가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달에도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계측 전문 회사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SMR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또 우리 기술 하면은 이 SMR 대장주로 좀 꼽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SMR 관련해서 여러 국책 과제도 수행을 했고 ISMR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SMR용 분산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재료였죠.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얼마까지 보냐? 5,000원까지 열어두고 보자. 역시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주체가 되고 있다. 아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변화가 됐었던 것처럼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죠. 실제로 주가 흐름을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지금 97,400원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져가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0%대 급등을 보이면서 일단은 5,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예요? 이제 요 전고점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선 매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가상 5,000원 안착만 보자. 5,000원 상단 안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또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이제는 그러면 지난 윗꼬리 구간까지는 적어도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5,700원, 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0원 안착 시에는 한 15%, 16%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더 열어두고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외에도 요즘 반응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사실 한전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한국전력만 지금 보더라도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이 거의 29조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거워졌어요. 근데 다른 한전 관련된 기술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시총이 4조 원. 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교적 무거운 종목을 보자면은 한전 산업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보자면은 뭐 한신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G2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보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만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한 번의 시원한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토크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튼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아까 우리기술처럼 보시면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이렇게 서서히 21선 상단에서 우상향 흐름을 만드는 그런 차트거든요. 에너토크를 좀 보시면은 역시나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흐름 21선 상단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고점 종가상 고가 라인 구간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좀 보자면은 9,300원 구간 돌파 시에는 한 번에 더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죠.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서서히 상승 잘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신규 상장주인 이 한택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원전 관련주가 엮이게 되면서 흐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 상단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구간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원전주들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늦게 원전주로 엮였었던 이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현재 자리 위치를 보면은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 그 다음에 또 하방 경직을 좀 만들었죠. 2만원 상단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해줬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순환매 공략을 계속 해보자. 지금 섹터 로테이션도 분명하지만 이 특정 섹터나 테마 안에서
그 안에 순환매도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버텨주고 있는 만큼 또 신고가 써주고 있는 만큼 다른 원전주들도 우리가 함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미리 잡아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6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6만 원, 한 5천 원, 6만 5천 원 구간에서만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벌써 40%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오른 원전주들 이런 것들 주목해 보시고 큰 수익 한번 걷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시 원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 드리고 있는 게 있죠. 저희 하단 링크 보시면은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정보방 열려져 있습니다. 100% 무료로 그냥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만 하는 그런 방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